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평소보다 좀 다르죠? 누가 형님요? 형님 원래 사복을 입고 계시는데 오늘은 태극기 받고 오셨네요. 네, e스포츠 바람막이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멋있죠? 저도 갖고 싶습니다 형님. 대회 끝나고 바로 왔어요. 형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펜타마치 e스포츠 바람막이인데 어떻게 뭐 좀 이쁘나요? 형님 전 출시했을 때부터 이미 사고 싶었습니다. 그 이따가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 형님? 아니요? 예. 저희가 또 e스포츠 대회를 했잖아요. 네. 구단을 설립을 했는데 아쉬운 성적 때문에 홍보하다가 말았어요.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테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저희 그 공포 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네. 오늘 게스트와 연관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군인입니까? 설마? 대학생처럼 보이시거든요, 사실. 예. 찌프차 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찌프요? 찌프차. 레토나? 정말 죄송한데 네. 중대장 관상 아닙니까?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싫어했던 중대장님이랑 닮았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이자 현 프로팀 EOS팀의 감독이신 왁구 홍길동님, 김상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그라울스 소속으로 이제 선수들 가르치고 있고 그 왁공길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그라울스면 이번에 저희 팀이랑 같이 대회 치렀던 팀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네. 저 응원하면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하고도 쪼치각이 몇 번 나오긴 했어요. 왁구 홍길동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배그가 출시하자마자 출중한 실력으로 배그계를 평정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한창 때는 헤드샷 비율이 62.3%나 될 정도로 그로 인해서 프로계에 입성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감독님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62.3%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헤드샷만 연습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이 거의 핵인데? 두 발 쏘면 한 방은 무조건 헤드샷 아닌 거예요? 10명 죽일 때 5명은 헤드로 죽인다는 거. 5명, 아, 6명. 그런가요? 와, 핵잘해. 정말 멋있다. 손이 핵이네. 감독님이 이번 대회를 평가하면 어떤 대회였습니까? 이번 대회는 뭐 저희 팀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쉬웠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 선수가 다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라서 이 오프라인 무대가 익숙해지가 않아가지고 성적이 좀 온라인에 비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프로팀 감독으로 이렇게 있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감독으로는 이제 처음인 거고 그동안은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코치와 감독의 차이는 뭐가 있죠? 근데 저도 지금 올라온 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독인가? 호남대에서 운영하는 팀이에요? 저희가 호남대학교에서 e스포츠 학과가 있거든요. 네. 이그라울스라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취지로 오. 하고 있어가지고 시대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선수가 자주 바뀌겠네요. 선수도 자주 바뀌는데 지금 만두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잘하더라고요. 호남대학교 지금 e스포츠 학과에 학과생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맨날 해설에 만두 터졌다 네, 뭐. 맞아. 기복이 좀 있어요. 네, 네. 네. 터질 때 확실하게 터지죠. 맞아요. 네. 잘할 때 난리 납니다. 네, 맞아요. 이번 연도 배그에 들어오고 나서 배그에 대한 관심사가 네.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가 9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10만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감독님이 밖에서 보셨던 펜타마치 팀은 어떤 팀이었나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궁금하다.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 되게 이름값 있고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다른 팀에 지금 감독으로 있지만 기대를 많이 해서 펜타마치 온라인에서도 성적 잘 나왔고 이제 오프라인 무대 경험이 많으신 선수들이라서 잘하겠지 했는데 좀 이상하게 좀 주춤하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안 된 건지. 이 팀들이 딱 들어왔을 때 저한테 딱 얘기를 했던 게 저희는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없이 저희 4명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 그걸 알면서도 코치와 감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난 이번 기회에 니네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러봤는데 이제 애들이 성적이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오더니 코치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약간 비슷한 게 제가 17년도 18년도 이제 처음 프로게이머 했을 때 저희도 처음에 선수로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선수들끼리 있다 보면 서로 다 프라이드가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한 번 싸움이 나면은 이 막아줄 선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가 됐든 한 명이 이제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코치랑 감독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수 시절부터 코치나 감독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건 있었어요. 근데 선수 보는 눈은 제가 꽤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제 유명한 선수들은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신인 유망주들을 좀 발굴을 해서 뭔가 이런 판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 딱 이런 기회가 감사하게 주어져서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그 학과잖아요. 맞아요. e스포츠 네, 학과니까 범상치 않은데 막 이런 것도 좀 있겠다. 궁금한 게 있긴 한데 네. 그 프로게이머들이 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못하는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딱 스타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있죠. 네, 한번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나요? 깨달음을 얻으면 실력이 잠깐 비약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걸 유지하면은 오 신기하다. 선수도 해보시고 코치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둘 다 어려운데 선수는 이제 그 게임에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좀 고충 아니면 연습 시간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코치나 감독 쪽은 그 자존심 세는 선수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말해버리면 이제 또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데서 잘 조율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과 코치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애들이 MZ잖아. 삐치면 이런다고. 삐뚤하게서 그냥 탁탁. 죽었네. 뭐 이러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펜터마츠 팀 중에 친분이 있는 선수가 있나요? 저 대바 선수. 음. 대바 선수가 이제 21년도 매드클랜이라는 팀에서 네. 그 팀 코치로 제가 있었었고 아. 대바 선수가 선수였어요. 오, 대박 코치님이셨구나. 네네. 그때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한 4배 정도는 더 먹는 거 같아요. 4배요? 무지하게 네. 무지하게. 거의 그냥 입이 코끼리가 아니라 블랙홀이 블랙홀. 목이 이만해졌어요 지금. 아까 본데 살이 좀 많이 찌긴 했는데 왔을 때요 감독님 정도의 체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대박 그래도 형 밑에 왔으니까 먹는 거 눈치 보자 하고 많이 먹어 하는데 이제는 눈치 좀 봤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먹어. 점점 목 두께가 늘어졌어. 이게 이런 식으로 버금이어 돼가지고 형 저 왔어요. 너무 눈치를 안 봤는데 그래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혹시 귀신 믿으시나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을 꼭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귀신은 안 믿는 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말이 통해요 사실. 믿게 만드시나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는 참.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너무 건강한데. 이상하네. 감독님도 선수 때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징크스 같은 게 있을까요? 경기 전에 뭐 궁금해, 절대 궁금해. 안 한다는 이런 거. 뭐 마우스 패드 위치 정도? 패드도 그렇고 모니터도 막 엄청 땡겨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 가리는 건 없어요. 따로. 그래요? 네. 하기서 나 대회 당일날 미역국 먹었다. 그래서 그런가? 형님 미신 안 믿으시잖아요. 미신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다시 돌아간다면 미역국 안 먹습니까? 김에다 밥만 먹었거든. 더군다나 말아 먹었거든. 씨. 말아 먹었대. 다음에 엿을 먹으셔야 되겠는데. 붙으라고.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그것도 괜찮네요. 무당이나 신전 같은 거는 좀 믿으시나요? 저는 안 믿는데 저희 이제 막내 이모께서 무속인이셔가지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또 신기했어요. 뭔가 인연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공포 쪽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이라는 게 있죠. 사실 제가 이제 공포 컨텐츠를 하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공포를 좋아해야지만 찾아보잖아요. 네. 네. 요즘엔 저희가 찾아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네네네. 저희가 배그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네. 저희가 찾아갑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배그판 어느 정도 이제 공포로 흉가 한 바퀴 싹 돌리고 이제 빼먹고 다 빼먹고 이러면 이제 롤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공포. 이렇게 유명하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팀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공부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상현 감독님이 와주셔서 참 값진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헤어져? 야, 이거 마무리. 이거 마무리 멘트 아니야? 참 값진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역시 컨텐츠 괴물! 깔끔하게. 네, 사연을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요. 밤밤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7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5살 이후부터 어렴풋이나마 있다는데 이상하게 저는 7살 이전은 편집 프로그램을 싹둑 잘라버린 듯 기억이 없어요.
7살 이후 기억나는 거라곤 큰 집에서 자라면서 주말마다 아버지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만 잠깐 시골에서 할아버지 댁에 가 살게 되었고 2학기부터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때부터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문제는 보아서 안 될 존재가 이 시점부터 보이게 된 겁니다. 당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안방에 머물렀습니다. 제 방이 복도에 딱 붙어서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신경이 쓰여 안방이 제일 지내기 좋았어요. 안방이라 더 넓기도 했고요.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안방에서 숙제하거나 공부를 했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 TV보다는 라디오를 주로 들었어요. 그날도 라디오를 들으며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지지직거렸습니다. 라디오가 감도를 잘 못 잡을 때 나오는 잡음 있잖아요. 딱 그 소리였어요. 고장이 났나 다이얼을 돌려가며 맞춰보고 때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몸도 찌뿌둥해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스트레칭도 할 겸 뒤로 몸을 확 젖혀 등을 활처럼 했어요. 평소에도 자주 하던 습관이라 아주 능숙했습니다. 어느새 의자는 아슬아슬 뒤로 넘어갈 듯 말 듯 45도로 기울어졌어요. 책상에 발을 걸쳐 안 넘어가게 잘 컨트롤하고 등을 쭉 있는 힘껏 폈습니다. 책상 뒤에 있던 침대가 거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말고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였어요. 어떤 여자가 침대 위에 거꾸로 서서 절 빤히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제가 거꾸로 몸을 뒤집었음에도 여자의 몸과 얼굴이 똑바로 보였습니다. 사람이었다면 중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긴 머리카락도 입고 있던 흰 원피스도 바닥을 향해야 했지만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원피스도 정갈하게 천장이 바닥인 양 솟구쳐 있었죠. 귀신임을 직감한 저는 다시 조용히 의자를 세우고 일어나 개걸음을 걸어 안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따라오지는 않을까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실로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전화기 앞으로 달려가 아빠에게 삐삐를 쳤습니다. 그러고 제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벌벌 떨었어요. 그제야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했던 건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리 위에 하얀 물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헛것을 본 거라 아버지는 애써 저를 달랬지만 제겐 너무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안방에서 봤던 물구나무 귀신은 더욱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나타나 제 심장을 테스트했어요. 처음에는 안방에서만 보였지만 이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제 방에 있는데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소리라기엔 간격이 크고 무슨 푸대자루를 바닥에 던져놓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멀리서부터 점점 집으로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집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 밤중에 올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왔나 싶어 현관문 앞으로 갔어요. 밖에 인기척이라고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달린 조그만 렌즈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어요. 밖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아까 들었던 쿵 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유심히 렌즈 밖으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현관문 우유구멍을 통해 들여다봤어요. 현관문 우유구멍 너머엔 보여선 안 될 그 물구나무 귀신이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쿵쿵거린 게 자기라는 듯 정수리는 깨져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열흘은 물구나무 귀신한테 시달린 것 같아요. 열흘이 지난 어느 날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쫓겨 도망치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물구나무 귀신이었습니다. 꿈은 반대라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꿈에서 물구나무 귀신이 똑바로 서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물구나무 귀신에게 제 손목을 잡히고야 말았어요.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하자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물구나무 귀신에게 붙잡힌 제 손을 떼내며 호통치셨습니다. 내 손녀는 못 데려간다 이년아.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딱 꿈에서 깨자마자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전화는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꿈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제가 7살까지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시기에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예쁨을 많이 받았대요. 하지만 제가 8살이 될 무렵 할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설상가상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4학년 1학기 잠깐 할아버지와 살긴 했지만 그땐 이미 치매가 진전된 상태라 저는 할아버지가 절 그리 이뻐하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절 마지막으로 지켜주시고 가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지 않고 물구나무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혹시라도 정말 저 대신 할아버지가 물구나무 귀신에게 끌려간 건 아닌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머리로 뛰는 거였죠? 왜 거꾸로 다니지? 떨어져 죽은 귀신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자면. 높은 데서 마지막에 죽을 때 떨어져서 죽어서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닐까? 근데 왜 움직일 때 중력을 거스르면서 네. 왜 콩콩거리면서 다녔을까? 이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받는 거 아닙니까? 점프했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머리로 점프하면 안 아픈가? 그러니까요. 헤드샷의 장인으로서 이 정도 피해면은 거의 죽지 않습니까? 즉사죠. 바로 아킬이죠. 근데 안에 내용 보니까 형님 그 머리카락이 땅바닥으로 안 쳐져 있었다 했잖아요. 네. 옷도 그렇고 네. 그걸 중력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죠. 네. 그 물구나무 서서 천장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중력을 거스른 건데 이동할 때는 머리를 점프 뛰고. 약간 귀신의 세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또 할아버지께서 내 손녀는 안 된다 이년아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귀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아닐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살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귀신이 와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감이 있대 다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셨습니다. 치매가 오셨었는데 누워 계시는데 딱 돌아가시기 전날에 네. 제 손 잡으면서 밥은 먹었어?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네. 것 같으니까. 저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원히 빨리 오라고. 제가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시기여가지고 임종은 못 지켜봤는데 그렇게 저를 많이 찾았대요. 마음 아프다. 7살 이전에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뭐 무조건 이게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사실상 뭐 객관적인 생각이지. 에이 왜 없어 다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기억 안 나요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보자님에 따른 그 저희가 생활 방식을 모르니까 제보자님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이해해야죠. 제보자님 뭔가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뭐 이 사연 봤을 때 물구나무 귀신이 만약에 할아버지를 데려갔다면 진짜 나쁜 년이네요. 많이 나쁜 년이죠. 네. 그래서 물구나무 서 있는 형벌에 처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방금 이해했습니다. 자, 좋습니다.